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창용 총재가 내년 25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뛰고 있는 환율이 무섭고 정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저는 보는데 자세한 내용을 경제 전문가에게 집중 분석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10시 정도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을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저도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 그 내용을 접했고, 그래서 즉시 분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3.5%까지 금리를 인상했었다가 이제 3.0%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그리고 3.0%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동결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빅컷, 베이비컷 세 차례의 금리 인하로 4.5%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차이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금리 하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뜻하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그건 강달러를 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했다가 한국 원화 가치의 약세화를 추가적으로 야기해서 이게 강달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발목을 잡은 것.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달러라는 이런 숙제가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주저케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의 배경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첫 번째 배경은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 경기 안정,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그 중에서 금융 안정 부분, 이 금융 안정 영역에서 외환 시장, 환율 불안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또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치솟았었고, 물론 어제자로 CPI 물가 데이터가 다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배경이었죠. 그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은 다시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제 CPI 데이터 분석한 거죠. 어쨌든 높은 수준의 10년물 금리가 유지된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반영된 달러 인덱스, 강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그러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더 다시 나름 어제 CPI 발표되고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나름 찾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다시 급반등해서 뭐 1,500원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런 걱정 속에서 그렇게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면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까?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더 불안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금융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금융안정 부분 먼저 봤어요. 이게 주된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들여다보면 금리를 동결할 만한 배경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원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난 물가인 거고요. 앞으로의 물가를 또 고려해야 돼요. 지금의 금리 결정은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서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입 물가 상승률이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반등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물건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2%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3.0%로 치솟았다. 이 두 그래프가 벌어지는 것, 이게 강달러 현상이거든요. 강달러일 때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달러일 때 해당 수입 물건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여기 커피 한 잔이 있는데 이 커피 한 잔이 예를 들어서 이 약달러일 때는 그냥 100원에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강달러일 때는 달러 기준의 커피 가격은 같다 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이 커피를 사와야 되니까 이 커피 수입 물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빈의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게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에는 언제쯤 영향을 미칠까요? 통상적으로 품목마다 다르지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3.0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후에도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죠. 12월, 1월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본다면 그러면 아마도 12월, 1월 수입 물가 상승률도 3.0을 상회해서 올라가겠구나. 그럼 이런 기조 속에서 지금 3개월 후에 물가 상승률은 더 반등해 있을 수 있겠구나. 결국 이것은 이제 백밀러로 본 거고요. 이것은 앞에 전방을 주시한 거죠. 전방을 주시했을 때 수입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고 이 움직임이 역시 12월, 1월, 2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해서 반등시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물가 안정 여부를 고려했을 때도 금리 인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오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또 강달러까지 야기되니까 더 많은 비싸진 국제 원유를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급격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온도가 크게 저하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도 일부 있고요. 재고가 좀 부진합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지나는 러우 그 가스관을 잠궜죠. 이런 의사결정.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관 운영을 중단하는 이런 의사결정은 또 추가적인 공급이 부족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이 투기 세력들이 이 선물 옵션에 대한 투기 세력이죠. 이 천연가스 매수 포지션을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난방 연료인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거야. 그래서 나 여기에 투자할 거야 하면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또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거기에 또 더군다나 강달러가 지속되니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2% 언더로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라도 역시 강달러와 고물가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심각한 내수 부진이죠. 12월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급냉합니다. 특히 한국의 소매 판매액을 계산해 보면 24년 11월 기준까지의 통계가 마지막입니다만 그럼 거의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그리고 12월 한 달은 더 악화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1,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도 마이너스고요. 이 마이너스 2.1%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2023년 12월과 24년 12월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했었던 건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이고요. 마이너스 2.1%의 통계를 기록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 이 통계를 기록한 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소매 판매액이 감소한 것을 세부 항목별로 쪼개보면 내구재 2.8% 마이너스, 준내구재 3.7% 마이너스, 비내구재, 내구재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거, 준내구재는 이런 의류 같은 거, 비내구재는 직접 소비재로서 식료품 같은 것들인데 어떤 종류 할 것 없이 다 소매 판매액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동반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고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임을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낮춰 잡았죠. 1% 성장입니다. 근데 이 1.8%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도 사실은 이 12월에 등장한 정치적 리스크 또 무한 공항 참사 이런 일들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전망치입니다. 1.8%가. 그 이후에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특히 최근 수정한 전망치를 보면 JP모건은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HSBC는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이 심각한 거예요.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강달러와 향후 고물가 재발 우려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지도 나쁜 선택지, 이 선택지도 나쁜 선택지.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불안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달러와 물가 불안 요소를 또 고려하면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뭐 하나는 좋은 선택지인 것이 아니라 내수 부진을 감내하고서라도 강달러 상황에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의사결정.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만큼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이게 또 내수 경기 부진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그런 걱정까지 포함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오늘 금리 결정 이후에는 2월 25일에나 있습니다. 약 40일 정도 이후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월 말에, 그러니까 30일 새벽 4시죠. 우리나라는 설 연휴 기간인데 이때 FOMC 즉시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결정도 이제 강달러라는 그 벽 앞에 무릎 꿇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것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발목 잡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 와중에 금리를 인하했다가 또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일정 부분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제 과정 안내 하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과 이 여러 지표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매주 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본을 다지는, 경기를 판단하는 기본을 다지는 그런 수업도 만들고, 또 매월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가능하지 못한 분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겠지만 매월 어떤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고자 하는, 저는 이름하여 경제하숙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과정 안내해 드리고 고정 댓글로 이 링크를 상단에 놓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노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이 정도로 밝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도 이제 곧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경제 성장기에서 저성장 또는 멈춘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인지하고 여러 가지 경제 리스크를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